이번 시간에는 5장 실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리얼 넘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는데 이거를 수체계라고 하고 실수의 사실은 실수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수입니다.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완벽하지 않아서 복소수가 만들어져요. 실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실수의 분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수체계예요, 수체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맨 처음에 배운 게 양의 정수, 즉 자연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음수도 배우고 영도 배웁니다. 이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를 배우게 되죠. 분수, 비율, 그죠? 비율. 비를 수로 나타낸 것을 비율, 분수라고 하지요. 이 분수는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리수라고 해요. 유리수, 정수를 포함합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그리고 순환소수도 있습니다. 순환마디 기억날 거예요. 자, 그런데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리수라고 불러요. 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얘를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했던 원주율, 파이 대표적인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루트 안에 제곱수가 아닌 모든 수는 무리수예요. 그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없죠. 그죠? 유리수이거나 무리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수를 합하여 우리는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실수는 완벽한 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그래요. 실수의 완비성. 사실은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에 대한 완벽한이냐면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직선이라는 거를 아마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수직선을 실수직선이라 합니다. 수직선의 모든 점은 실수예요. 수직선의 모든 점을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표현하지 못하는 게 있죠. 여기 길이를 표현하다 보니까 길이 제곱하면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가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 의 해. 이런 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i라고 하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 이미지너리 넘버를 만든 거예요. 오늘은 허수는 안 배우고 실수만 배우죠. 자, 이런 정도를 알고 실수는 일단 완벽한 수입니다. 자, 실수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먼저 실수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은 자, 그냥 수가 하나만 있으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야 돼요. 절대값의 의미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값 A라고 쓰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입니다. 메모 좀 해주세요. 거리. 반면에 절대값 안에 두 수의 차 많이 봤지요. 그죠? 오늘도 이제 풀 건데 두 수의 차는 뭐냐면 두 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왜 양수가 돼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수 사이의 거리. 절대값은 원래 처음부터 정의가 거리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양수를 만들어주는 기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 거리는 음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표현이죠. 절대값 A는 절대값에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방정식의 풀이를 못해요. 절대값을 풀어주는데 얘는 먼저 A의 범위를 설정해 준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음수일 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든다.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줍니다. 절대값의 성질인데요. 많이 사용하죠. 1번 절대값에는 0보다 크 나왔고 자 마이너스 A의 절대값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마이너스 A까지나 A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정의로부터 이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3번은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 절대값 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4번 두 수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같고 5번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우리는 이거를 가우스 기호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n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기호를 풀어야 돼요. 항상 거꾸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 x가 n이라는 뜻은 x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가우스 기호를 풀 겁니다. 이걸 가우스 기호라고 할 거예요. 자, 실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한 그 이력이에요, 이게. 초등학교부터 점점점 수를 확장해 가면서 수를 배우고 이제 드디어 실수. 실수는 이제 리얼 넘버이지만 사실은 아까 모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퍼펙트 넘버입니다. 완벽한 수예요. 자, 근데 방정식 해를 표현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자, 그리고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실수 A와 원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양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절대값의 성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뜻은 단순히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a까지 거리와 원점으로부터 a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증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증명을 한 번씩 꼭 써주세요. 오케이? 나중에는 그냥 문제풀이 암기해 쓰면 되는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4개의 영역, 4개의 범위로 나눈다라는 거 이거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수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직접 써보세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가우스 기호.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가우스 기호는 아마 매 학년마다 다를 겁니다. 가우스 기호는 정말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자신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입니다. 가우스 기호를 어떤 방법으로 없애느냐가 중요해요. 가우스 기호가 있는 상태에서는 방정식을 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우스 기호가 주어지면 이렇게 가우스 기호 없이 범위로다 부등식으로다가 우리가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가우스 기호가 x네? 가우스 기호 x가 범위 부등식으로 나타냈네? 이때는 가우스 기호 x가 정수잖아요. 그죠?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2개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1일 때, 가우스 기호가 2일 때로 따로 나누어서 범위를 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필수 예제 5-1번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식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어준다. 그죠? 그래서 a가 1, a가 마이너스 2, a가 1일 때 그러면 범위가 몇 가지로 나눠지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x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1이야. 자, 그러면 범위를 세 군데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 그 다음에 둘 사이 구간, 그 다음에 1보다 큰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나눕니다. 1번, 2번, 3번. 이거 범위를 나누는데 크다에 등호를 붙여요. 빠짐없이 모든 구간에 빠짐없이 구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크다에 등호를 붙여서 범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작은 값부터 합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아무 수나 대입해봐요. 그러면 부호를 판정하기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고 같은 범위라고 해서 세 군데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 따라서 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5-1번. 5-1번은 지금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5-2번을 풀어보자. 자, 5-2번. 여러분 노트 준비해 주세요. 직접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같이 풀어볼 거예요. 5-2번. 자,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1번 차례대로 한번 풀어보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이제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냥 A 값에다가 3을 대입해요. 2를 대입해도 되고 3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어때요? 3 빼기 양수네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3 양수네요. 그죠? 자, 이런 걸 대입해 보면 알아요. 대입해 보면 예를 들어서 3 빼기 2 양수, 그 다음에 3 플러스 3 양수. 둘 다 양수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풀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는 A-2 플러스 A 플러스 3 이퀄 2A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보다 크다 할 때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에는 등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2보다 작을 때요. 자,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A에다가 이 사이 0이 있잖아요. 대표적이잖아요. 대입해 봅니다. 0 빼기 2는 음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0 플러스 3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음수 양수를 이제 가렸으니까 자, P A-인 음수야.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3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이걸 전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해 주면 A는 소거되고 5가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A 값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대입해도 작은 값 아무거나 계산하기 편한 수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음수네요.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음수입니다. 둘 다 음수네요. 그러면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전개해 주는 거예요. 전개해 줘서 동류 한 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 필수 예제 5-2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를 사용할 때마다 문제에 이렇게 정의를 주어져요. 자, 그럴 때 1번은 3분의 4의 가우스 이퀄 3분의 x의 가우스 이퀄 4분의 x의 가우스가 둘 다 1이랍니다. 만족하는 자연수 x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그런데 여기서 가우스 기호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값이 1이란 뜻은 3분의 x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4분의 가우스 기호 x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x가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가우스 함수 x가 n이면 x의 값은 n보다 크거나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해서 x의 범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3, 4,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양변에 4를 곱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조금 공통으로 만족하는 x의 값은 4, 5 가우스 기호를 푸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2번을 볼까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8-x의 가우스 기호예요. 그럼 여러분 부등식에서 8-x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자, x의 범위가 주어졌어. 그럼 8-x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x의 값이 여기서는 8-x를 만들지 않고 2x를 그냥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네요. 8-x를 직접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지 않고 8-x 가우스 기호 좌변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가우스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x 8-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잖아요. 그죠? 정수입니다. 그럼 좌변이 정수야. 정수입니다. 그러면 우변도 정수여야 돼요. 이때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범위를 이용해서 2x 플러스 3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3을 해서 구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2x 값, 이 범위에 있는 정수들을 고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서 x의 값을 구했죠.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좌변에 대입했던 거예요. 좌변에 대입해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서 만족하는 경우를 찾았는데 성립하는 경우는 x가 2분의 3일 때 하나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풀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밑에 유제 5-3번에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노트도 준비해 주시고요. 5-3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자. 5-3번에 2번. 자, 위에 유제를 잘 보면서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아래에 있는 유제를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5-3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자, 그리고 가우스 기호 4 플러스 x의 가우스 기호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인데 이 가우스 기호는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수예요. 정수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x를 우변으로 이항할 겁니다. 이렇게 이항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좌변에는 가우스 기호 4 더하기 x만 두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3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3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로 했잖아요. 그러면 세 변에 3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럼 여러분 부등식의 성질 기억나죠? 양변에
양수를 곱할 때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3x의 범위는 0에다 3을 곱하면 0이고요. 1에다 3을 곱하면 3입니다. 자, 그런데 3x는 정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좌변이 정수잖아요. 그죠? 4x 플러스 좌변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3x도 정수여야 됩니다. 플러스 2. 뒤에 뭐 자연수 더해도 또 정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범위 안을 만족하는 0보다 크거나 3보다 작은 요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의 값을 고르면 따라서 3x는 0이어도 되고요. 1이어도 되고요. 2여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의 값은 0, 3분의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 3분의 2, 이 세 개가 가능한데 이 세 개의 값을 요거를 1번이라 했을 때 1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그러면 좌변 고변이 같으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4죠. 그죠? 4 더하기 0의 가우스니까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3x 더하기 2니까 같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례대로 대입해 보세요. 2번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써주면 4 더하기 3분의 1. 자, 이 값은 우변을 대입하니까 3x 더하기 2죠. 3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결과가 좌변은 4고요. 우변은 3이네요. 그죠? 같지 않아요. 얘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까요? x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4 더하기 3분의 2 역시 4네요. 그죠?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 우변을 보니까 3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인데요. 얘도 4네요. 같네요. 그죠?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세 번째 x의 값이 3일 때입니다. 3분의 2일 때입니다.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